자, 지금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그 용어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데시그나레, 데시그나레에서 유래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결과물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산업 디자인의 경우 재료, 생산 효율,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매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조 과정에 앞서 디자인 리서치, 사고, 실험 모델, 상호 교감적 실험 및 조정 과정, 재설계 과정 등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과정으로서 디자인은 디자인되는 물건이 디자인되는 방법과 이에 참여하는 개인과 참여자의 분야 그리고 다양성에 따라 많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가 존재합니다. 추상적인 단어로는 디자인은 어떠한 패턴 혹은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진 의미로 지칭이 됩니다. 디자인의 기원은 원시시대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 도구를 만들고 비바람과 햇볕으로부터 원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집을 만들기로 했고 당시 초자연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통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주술적인 의미로 인간들은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벽화나 조각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때 디자인의 기원에서 여러 가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 이런 것 중세 디자인사, 초기 기독교 시대, 비잔틴 시대,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연구 분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뜻과 영역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디자인, 생활 속의 디자인과 시대에 따라 변화한 디자인에서 알아봅시다. 디자인의 뜻은 실용과 미를 살린 조형활동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영역은 전반에 인간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디자인 영역에 속합니다. 먼저 1번 생활 속의 다양한 디자인과 2번 시대에 따라 변화한 디자인에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만나는 디자인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방금 말한 생산 방식의 변화, 소비자의 요구, 과학 기술의 발달, 다른 문화와의 교류 등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이게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이슬람 문화나 미국 문화나 캐나디안 문화나 또는 호주 문화 이렇게 여러 다른 문화들을 만나는 것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의 활성화되는 곳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 디자인이 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알고 미래의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배워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각 디자인. 시각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쉽게 알아먹기 위해서 기호나 형태 또는 색채를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디자인이 시각 디자인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시각 디자인이 이 그림을 이용해서 IBM을 지금 영어 발음으로 IBM이 여러분들 IBM 알죠? 컴퓨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IBM을 지금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품 디자인 보시면 이 콜크 따기가 뭐냐면 그 와인, 포도주를 위에 나무를 이렇게 눌러서 만든 그 코르크로 콕 눌러버립니다. 그 누른 것을 지금 여기 디자인돼 있죠? 쇠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걸 예쁘게 꾸민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다양한 제품 및 도구를 더욱 다량으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잔디를 본떠서 만든 의자랍니다.
앉으면 뭐 정원에 앉아있는 느낌처럼. 환경, 우리가 환경 디자인, 요즘 갈수록 환경 디자인은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하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살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이렇게 적응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휴지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바다에 막 쓰레기를 투척한다든가 분리수거를 안 한다든가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하고 같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환경 및 공간과 우리 인간의 삶과 그 연관되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을 살려야 사람이 산다는 거. 청계천 유명하죠, 서울에. 옛날에는 그 폐수들이 흘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었던 곳을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 수공예적인 디자인, 수공예는 뭡니까?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자연의 물건을 그대로 갖다가 손으로 수공예라고 하는 건 오로지 손이나 단순한 도구만을 이용하여 쓸모있는 장식물을 만드는 일을 두루 가리키는 걸 말하면서요. 옷감이나 종이, 식물 섬유로 물건을 만드는 활동에 적용되며 정통적인 공예의 주된 부분입니다. 또한 수공예라는 표현은 수예와 공예를 아울러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이 뜨개질을 한다는 거 또는 십자수를 넣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모두가 손으로 하는 건 수공예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누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아르누보 아트라는 말이에요. 누보는 새로운이고 이게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누보가.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양식으로 자연을 모티브한 유동적인 선과 물결 등을 활용한 장식 등의 특징을 아르누보라 그래요. 요즘 아르데코, 데코란 말 많이 쓰죠. 아르데코. 아르는 아까 말했듯이 이 아트를 아르라고 발음이 돼요. 저 프랑스 쪽에서 아르 그러면 아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 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양식으로 공업적 생산 방식을 미술과 결합시키는 공업과 미술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이렇게 아르데코.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이 기능이란 게 뭐예요? 쓰고자 하는데 목적에 알맞은가를 의자는 뭐로 만든 겁니까? 앉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앉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여러분들이 19세기 후에 모던 아트 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모더니즘이 뭐냐면요. 현대는 모던이라고 합니다. 현대 디자인. 다양한 소재로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또 이 모더니즘이 플라스틱의 영어 뜻은요. 가소성을 지닌 물체, 근대주의, 즉 종래의 예술, 원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종교, 신앙, 외부 철학, 열이나 조직, 압력에 의해서 모양만 바뀌는 걸 그걸 영어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뭐냐? 안경 본체도 플라스틱이고 쓰레기통도 플라스틱이고 컴퓨터 본체 옆에 있는 투명 아크릴판도 플라스틱이에요. 선풍기 날개도 플라스틱이고 원재료는 같아요. 과학이나 문학의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불로 달구면 다 녹으면 똑같은 더 다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기계 문명이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근대성. 그래서 이 소재들이 이 플라스틱 소재가 발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어떤 미술 전반의 작품들과 보편적인 형태들이 바뀌면서 현대인들이 쓰고자 하는 또 지칭하기도 추구가 되고 있죠. 시대에 따라 변천한 디자인 한번 봐볼까요? 수공예 손으로 만들어서 똑딱거리죠. 그 다음에 뭐 기계화하고 손으로 만든 게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현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그 핸드폰이
또는 시계하고 연결돼서 시계도 되고 핸드폰도 되고 몸에 있는 리듬은 또 신체 또 리듬을 다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시계로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 삼성 회사에서 나오는 갤럭시 보면 시계도 되고 운동하는 것도 되고 별거이 다 되더라고요. 아무튼 시계에서 노래도 나오고 앞으로 미래의 디자인은 더욱더 궁금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수공예적 디자인에서 아까 기능적인 그 다음에 현대 디자인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나올까? 이 미래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임무입니다. 새로운 교과서에 나오는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 방향으로 알리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안 좋은 방향으로는 되지 않도록 부탁. 유명하다는 건 결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만큼 외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자기 선택해서 선택한 걸 행동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느껴가면서 사람이 되면서 또 다른 걸 배우고 또 느끼면서 또 살아가는데 배움이 있는 삶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은 먼저 손으로 만들다가 그 스테인레스라든가 이런 기계적인 거하고 결합을 시키고 이제는 좀 더 푹신푹신하고 우리들이 편안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누워있는 게 목적이 앉아있으면 누워있는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도록 미래에는 어떤 디자인이 나올까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디자인의 종류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웬만하로 줄이면 시각 디자인이란 뭐냐면 비주얼 디자인, 이게 시각적인 기호나 형태, 색채를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디자인이 시각 전달 디자인인데요. 시각 전달 디자인은 또 그래픽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과 전시 디자인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기초 디자인은 색의 기본 구성을 알아야 되고 시각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 인쇄 매체를 통한 걸 전부 다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영상 디자인은 TV나 영화, 유튜브, UCC 이런 거 말하고 전시 디자인은 박람회장과 전시장을 말해요. 박람회장은 뭐예요? 전시장들이 모여있는 게 박람회장이에요. 총칭해서 많은 게. 그 다음 무슨 전시장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에요. 제품 디자인, 제품 및 도구를 다량으로 완전하게 생산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디자인, 시계 디자인, 핸드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환경 및 공간을 인간의 삶에 더욱 적합하게. 인간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자연 공간을 이렇게 해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울릴 수 있는 적합한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원 아시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 디자인의 변화 요인이 뭐냐? 생산 방식의 변화, 소비자의 요구, 다른 문화와의 교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문제 냅니다.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 개성이 없다는 비판과 기술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고민이 되죠?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잖아요. 전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뭐로 했어요? X? 전 동그라미. 동그라미 맞나 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반성을 기회를 가지면 더 나은 내 삶이고 더 나은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저 새끼가 나한테 욕했어. 저 띠리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복수라든가 꼭 언젠가는 두고 봐. 이런 마음은 발전이 없습니다. 좀 감안하세요. 현대의 생활용품은 장인들이 만든 공예품이 대부분이다. 하고 여러 가지 먼저 손으로 만들었던 거, 그 다음 기능주의가 했던 거,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물어봤는데 불구하고 이거 뭐로 가야 될까요? 이건 OX. 생각이 같냐 생각이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냐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틀리다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방식에 맞은 거하고 틀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인간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맞다 틀리다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이지만 미술에서는 되도록이면 쟤는 나하고 다른 거야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X.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띠띠 디자인은 기호나 형태, 색채, 이거 뮤절, 눈으로 보는 걸 중요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환경과 공간을, 이거 답이 다 문항 읽으면 다 나오네. 1번, 이 위에 치는 시각 디자인이고 밑에 치는 환경 디자인인가 싶습니다. 이라고 해서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장식적인 디자인을 수공예적 디자인을 하고 19세기 이후 무슨 주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능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나도 틀렸어요. 막점에 문제 풀 때 틀렸는데 두 번째 풀 때 맞았어요. 앞에 있는 걸 자세히 봐야 돼요. 다시 보면 됩니다.